안녕하십니까? 나무아카데미입니다. 고2 독서 미래엔 1단원, 두 번째 소단원, 두 번째 지문 사랑의 역사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시적 관점이 사용된 글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중세, 17세기 전, 17세기 후, 근대 부르주아 사회,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사랑의 관념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그림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 지어서 내용의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성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성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성어인데요. 동상이몽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어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성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편지나 다른 문화 작품을 본문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시적 관점과 관련 지어서 글의 내용을 도식화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다. 첫 번째 시대는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사랑을 하찮고 불길한 감정으로 여겼습니다.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고대 로마 사람들이 소설 운영전을 읽었다면 주인공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는데요. 운영전은 궁녀인 운영과 김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룬 소설이므로 고대 로마인들은 해당 소설의 주인공들의 감정을 하찮고 불길한 감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시대적 관점을 묻는 문제에 고대 로마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나타난 시기입니다. 중세가 되면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난다.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근대에 와서 노블, 즉 소설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자, 중세에서는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중세에서 말하던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중세에서는 낭만적 사랑이라고 불렀고 또 이것을 로망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근대에 와서 소설 형식으로 변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 문단에서는 고대 로마와 중세에서 사랑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사랑을 하찮고 불길한 감정으로 여겼고요. 중세에서는 낭만적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다. 17세기 전이 나오는데요. 17세기 전의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이며 권력의 결합이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17세기 전 결혼은 권력의 결합으로 사랑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 지어서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되었냐면 근대 이전의 사랑과 결혼은 신분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이라는 주장은 지금도 유용하다라고 하는 선지는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이라는 주장은 17세기 이전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하지만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내용이 반전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17세기 이후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비로소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이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결혼과 사랑에 있어서 권력이 중요한 17세기 이전과 달리 17세기 이후는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가 되면서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개인이 중시되는 낭만적 사랑의 형태가 비로소 갖추어지게 됩니다. 17세기 이후로 달라진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17세기 이전에는 이 사랑이 결혼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었다면 17세기 이후에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할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이후를 지나서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종교와 같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지어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17세기 이후의 결혼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절차가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고요. 사랑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부르주아 사회는 어느 하나 확고할 것 없이 요동하고 피곤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고요. 그 다음에 이 낭만적 사랑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했고, 불완전한 나가 사랑을 통해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랑의 감정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용어에서 이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개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랑의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으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이 직접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로 여성의 교육적, 사회적 평등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그 전까지 사랑의 관계에서 여성이 수동적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을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받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었다. 계속 보면은요. 현대사회. 이제 현대사회가 등장합니다. 현대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줄 남성을 꿈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지어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사랑에 대한 남녀의 기대는 동일하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는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는 사회이다 역시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는 반면에 이에 반해 대조의 방법이 쓰이고 있죠.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비유가 쓰이고 있습니다.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줄 남성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결혼과 사랑에서 남녀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남녀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성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되고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묻는 문제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서술형에서도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 찍으려 한다. 현대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가는 방식의 사랑이 그것이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상대는 곧 자신이 발견하는 거울인 셈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정, 낭만적 사랑이란 것은 점점 사람들이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 지어서 현대 사회에서는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 찍으려 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인들은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훨씬 복잡해지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는 것, 그리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상대가 곧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에게 사랑은 자신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단어는 앞서 나왔던 이렇게 사랑의 관념에 대한 역사적 변화에 글쓴이가 비평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현대인들은 점차 낭만적 사랑과 같은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 해도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사랑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열망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이야말로 이러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인 환상과 자아의 실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글쓴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설명문이며 비평문입니다. 역사에 따른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의 관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역사에 따른 사랑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서술의 특징과 관련지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랑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점에서 통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관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사랑을 하찮고 불길한 감정으로 여겼습니다. 중세에 들어서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사와 공주의 이야기로 예시를 들었죠. 사랑을 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복잡하고 바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을 소모적인 감정으로 여겼고,
그래서 사랑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유용성을 중시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와 현대의 사랑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기사와 공주 이야기처럼 낭만적 내용의 정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사랑이란 열정을 소모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 자신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역사 이 단원과 관련한 내실형, 서술형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빈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와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중세, 17세기 전, 17세기 이후, 근대 부르주아 사회, 현대 사회로 이루어지는 통시적 관점에서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사랑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은 통시적 관점에서 사랑에 대한 관념을 서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대조나 예시와 같은 정세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와 그리고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부터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네, 풀었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로 상징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는 것은 중세이다. 네, 이 내용은 맞을까요? 네, 이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세가 되면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난다.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내용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신분 계급에 대한 구속이 느슨해진 17세기 이후이다. 자, 이 내용은 또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그러면서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지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할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근대 부르주아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할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었다. 라고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으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이 직접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올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개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4번 선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5번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보면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가 보이는 성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사랑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고 자아 확산의 대체물을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윗부분에서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부분은 맞지만 이 뒷부분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강의를 멈춰두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밑글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시대 흐름에 따른 핵심 제재의 관념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맞죠? 고대 로마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 제재의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인데요. 그러면 왜 2번부터 5번 선지가 답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되는 관점을 절충하는 입장으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남녀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상반되는 관점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절충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핵심 제재, 사랑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주목하여 한쪽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번 선지에서 설명했듯이 핵심 제재의 남녀의 관점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글쓴이는 한쪽 입장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랑의 관념에 라고 하는 의미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지식을 활용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핵심 제재를 여러 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4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이 글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랑에 대한 관념 변화를 서술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빈출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단원과 연관을 짓거나 보기를 통해 다른 문화 작품을 제시하고 해당 단원을 바탕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풀기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냐면 바로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잠시 멈추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어볼까요? 가는 사랑의 편지이고요. 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가의 사랑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김진사와 운영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운 사랑의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김진사와 운영은 낭만적 사랑을 하는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김진사와 운영에 대한 사랑은 나의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에 가깝다. 개인이 중시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낭만적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네, 여기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 형태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의 김진사와 운영에 대한 사랑은 정열적이라는 점에서 나의 낭만적 사랑과 유사하다.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의 운영은 나의 메리 우스턴크래프트가 주장하는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모습에 가깝다. 여기 앞에 보면 운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진사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어서 김진사를 사랑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의 김진사와 운영에 대한 사랑은 나의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랑에 해당한다 라고 4번 선지에 나와 있는데요.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만들어진 사랑은 어느 시기의 사랑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17세기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므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가의 김진사와 운영은 사랑을 하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승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에 동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초월적 자기승화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 부분에 나오죠. 네, 초월적 자기승화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랑에 대한 관념을 설명할 때 나온 것으로서 이 시기에는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승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배운 사랑의 역사를 통해 해석하는 문제를 풀 때는 이 사랑의 편지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낭만적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역사 이 단어는 사랑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의 설명문입니다. 통시적인 관점으로서 각 시대의 사랑에 대한 관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주요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두고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